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댄 스트러첼 지음, 송이루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29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위 1%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얻는 큰 성공을 하려면요,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성공의 부산물에 불과한데요.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외에도 다방면의 일들을 잘 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변함없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한 가치를 전달해서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높여야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1% 사람들은요, 행운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행운은 절대 성공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행운을 작동시키려면요, 위험을 감수하고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운이 작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이 준비성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충분히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행운의 상당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능력을 기르고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를 만들고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동은요,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행운을 스스로 계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상위 1%에 들고 싶다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특권 의식을 버리고 관용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오래도록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이러한 자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는 쉽게 말해서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자세입니다. 삶에 대한 관심과 열린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 등 앞서 언급한 모든 자질을 아우릅니다. 관용의 태도를 갖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사회로부터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장 쓸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활용해 필요한 것을 얻어낼 방법을 익히는 일은요, 전적으로 내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생각만큼 술술 풀리지 않고 심지어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도 세상을 저주하거나 냉소와 후회로 가득한 삶을 택하지 않으며 대신 운동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과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요,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처럼 관용의 태도를 갖춘다면요, 마치 마법처럼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장애물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단련당하지 말고 스스로 단련해야 합니다. 단련은 더 높은 원칙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쁨을 미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욕구를 미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기꺼이 나중으로 미룹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세상이 원하는 목표와 이상에 맞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련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대응 방식을 선택합니다.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변덕스러운 세상의 요구를 즉흥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련을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따분한 일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련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된 노력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요, 선택을 포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의식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를 선정해서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목록을 5개 정도 카드에 적어서 눈에 띄는 장소에 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각각의 카드를 욕실과 자동차, 침대 옆 탁자, 또 사무실 책상 등 다양한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카드에 적은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자주 읽고 접하면요, 자연스럽게 뇌에 각인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체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갑작스러운 급성장에 중독되어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아예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데요. 성장의 열쇠는 다음 성장이 느닷없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체기를 만끽하는 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고 가치관을 이해하며 정체기를 즐기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 1%에 들어가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단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안을 넘어선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인데요. 진정한 자신감은 진정으로 몸부림치며 행동하고 성취할 때 비로소 나타나며 완전한 만족을 선사합니다. 상위 1%가 되고 싶다면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탁월해지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복잡성을 넘어선 미지의 길로 향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따금 방향을 잃지도 않고 딱히 불편함마저 느끼지 않는다면 현재 충분히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요, 생각만 해도 덜컥 겁부터 나는 도전에 나서야 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공을 향한 문이 열려 있구나 하며 스스로 긍정의 말을 되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뛰어나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데 90%를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 굉장한 수준의 집중력과 결단력, 의지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운이 넘치는 유형에 속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성과는요, 에너지 관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최고조로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내일을 위한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멋진 성과를 내며 완벽한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요,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정해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5분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 관리의 핵심은요, 좋거나 나쁜 감정,
또 초조하거나 차분한 감정, 기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인식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감정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타고난 권리인데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재발견하면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요,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도 점차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저축만 하면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제대로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 신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성공할수록 분명 삶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성공과 리더십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잡성과 도전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과 개인의 인생을 일종의 놀이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고요. 내면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능한 한 많이 웃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건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과 운동 영양은요, 의외로 성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도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건강은 현재 최상의 상태를 누리는 길이자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정한 부의 형태는요, 다름 아닌 건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자의 패턴을 파악하셔서 건강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